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먼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왜 나왔냐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도 비슷한 스토리대로 원과 직선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수식으로 내가 알아낼 수 있는가는 중요하다. 자, 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판별식을 이용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다. 자, 뜬금이 좀 없을 수도 있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판별식 혹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용이 그걸로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냐. 자, 먼저 판별식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 판별식부터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먼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위치관계란 얘기는 말이 위치관계지 사실 결국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를 따지는 파트예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를 따지는 파트인데 생각해봐. 원과 직선은 안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접하거나, 즉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빼고 없죠. 무슨 말이냐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요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왜 판별식이랑 관련이 있는가 라고 보면은 이 직선과 원의 수식적인 형태 때문에 그래요. 판별식을 쓰겠다는 얘기는 무조건 2차 방정식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긴데 근데 원이랑 직선이 어떻게 하면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되는지 조금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먼저 선행한 앞에서 배운 개념 중 하나인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다 각설하고 중요한 거 뭐라고? 교점의 x좌표는, 그러니까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그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아니다 두 함수를 같다로 연결했을 때, 등식으로 연결했을 때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지. 함수를 방정식으로 해석할 때 혹은 방정식을 함수로 표현할 때 다 요 개념이 베이스가 된 상태로 표현이 되는데,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먼저 내가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먼저 얘기를 해보고,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좀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럼 여기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좀 수학을 잘 하는 친구라면은 선생님 얘는 일반적인 경우가 맞는데 얘는 특수한 형태의 경우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원의 중심이 0,0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을 상정한 거 아니냐. 특수한 상황이 아닌 중심의 좌표가 모르는 x-a제곱 y-b제곱은 r제곱이라는 경우를 상정해야지 조금 더 일반적인 공식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요. 이 단원 다음에 배우는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너의 중심이 0,0이든 a, b든 공식을 유도함에 있어서 일반성을 잃지 않아요. 왜? 평행이동의 성질 때문이에요. 자, 이 얘기는 뒤에서 배울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냥 중심을 0,0이라고 잡아도 공식은 충분히 일반적인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일반성을 잃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잡으면 내가 둘의 교점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 둘을 같다라고, 즉 같다라고 한다기보다는 두 함수를 연립하는 거지. 방정식의 형태로 보고 연립 방정식을 세우면 연립 방정식에서 중요한 거는 한 문자 정리 후 대입이었죠.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보면 이미 한 문자 정리로 되어 있어. y는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따라서 우리는 뭐 한다? 한 문자 정리 후 대입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방정식이 탄생하죠.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다. 그지? 자, 얘를 내가 정리해주면 m제곱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2mn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거 정리하는 건 전개한 다음에 그냥 같은 한끼리 동류한끼리 묶은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얘가 무슨 방정식인가를 생각해보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2이고 변수는 x 하나뿐인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되죠. 쌤, 변수는 m도 있고 n도 있고 r도 있는데 얘네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죠. 하지만 모르는 수인데요. 미지수인데 상수인 거야. 요건 많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변수는 x고 최고차의 개수가 2차니까요. 너는 2차 방정식이에요.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쓸 수 있다? 판별식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판별식을 사용하면 d가 0보다 클 때, d가 0일 때, d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되겠죠. 자,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내가 세운 이 연립방정식의 결과물의 방정식인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두 개란 얘기고요. 그러면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에 의해서 교점의 개수가 두 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너는 근의 개수가 1개, 엄밀히 얘기하면 서로 다른 근의 개수가 1개인 거죠. 중근. 그러니까 교점이 1개이고요. 좀 더 정확한 용어로 쓰자면 접점이라고 할 수 있지, 얘는.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의 개수가 0개다.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야. 실근이란 말이 붙어야 돼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죠. 어쨌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0개다. 따라서 너는 교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즉, 판별식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너와 너를 연립방정식으로 봐서 방정식을 하나 만든 다음에, 즉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든 다음에 함수와 방정식의 연관관계인, 그러니까 함수와 방정식을 연결해주는 개념인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판별식을 통해서 위치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했죠? 이렇게 판별식을 쓸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두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용하느냐라고 보면은, 자, 살짝 생각을 해보자.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중심은 뭐 O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만약에 임의의 직선이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경우를 상정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원의 중심인 이 O와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언제나 반지름 R보다는 크겠죠. 얘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만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반지름과 원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언제나 더 작다. 이 아이디어를 이용할 거야. 이 아이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경우는 만약에 직선이 원과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했을 때 딱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겠죠. 아니면 직선이 원을 통과할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간단한 개념이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디스텐스의 앞글자인 d를 따서 표현하면, 만약 내가 이 d를 구한 게 r보다 작으면, 이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앞에서 배웠던 판별식과도 연결시키면 이 두 함수를 연립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의 방법이든 서로 원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어떤 걸 원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즉 교점의 개수를 원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의 방법의 결과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튼 중심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면 서로 다른 한 점에서 만나고, 즉 접점이겠지. 이러면 판별식이 0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역방향도 성립을 합니다. 좀 수학적 표현을 쓰자면 동치겠죠. 됐지? 자, 그리고 d가 크면 만나지 않는다. 즉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판별식이 됐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됐든 두 가지 다 어떤 때 활용을 한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교점의 개수 등을 파악하거나 그 조건이 나왔을 때 활용을 한다. 그럼 언제 판별식을 쓰고 언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냐라고 하면 둘 중에 해석하기, 즉 수식으로 해석하기 더 쉬운 쪽을 쓴다는 얘기야. 쌤 너무 추상적인데요? 문제마다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문제마다 다릅니다. 그걸 스스로 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판단하셔야 돼요, 스스로. 됐지? 자, 이런 개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배울 개념은 뭐냐면,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우리 비슷한 아이디어로 원과 다른 원, 즉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지? 자, 그러면 원과 다른 원의 위치 관계는 어떤 걸로 파악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얘도 똑같이 판별식과 점과 직선 사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너는 쉽게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 판별식은 원과 다른 원, 즉 두 원의 위치관계에서 쉽게 이용할 수 없냐면, 우리 아까 판별식을 이용함에 있어서 한 문자 정리 후 대입이 쉬워서, 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y에 대해서 한 문자 정리가 되므로 쉽게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반면에, 원과 다른 원은 이런 식으로 제곱의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판별식을 이용하기 까다롭다. 따라서 너는 안 쓰고요. 누굴 쓴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정확히 얘기하면 점과 직선이 아니라 점과 점이겠죠. 왜? 여기서는 지금 직선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원과 비교하는 거지. 근데 원에서 중요한 건 사실 중심과 반지름이죠. 그럼 다른 원에서 중요한 것도 중심과 반지름이기 때문에 점과 직선이 아니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 길이를 비교하겠죠. 자, 유형을 나눠볼게. 예를 들어서 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안 만나는 경우죠.
근데 어떤 식으로 안 만난다? 외부에서 안 만난다. 즉 외부에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원의 중심 O로 잡고 이 원의 중심 O''으로 잡았을 때 앞으로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는 문자로 표현을 한다면, 그리고 원 O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원 O''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이러한 수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부등식을 얻을 수 있다죠. D는 R 더하기 R'보다 무조건 커야겠죠. 반대로 크다면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겠죠. 됐지? 즉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두 반지름을 합하거나 빼거나 이런 거를 이용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경우, 두 원이 외접할 때 이런 식으로 접할 때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와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같겠죠. 그리고 같다면 이런 식으로 외접하겠죠.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상황을 접한다 그러고 두 원이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서 만나니까 외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두 원이 이런 식으로 가 있으면 이제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알겠지만 D라는 거리가 R 더하기 R'보다는 이제는 작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한선도 있어요. 이거는 뭐 수학에서는 인피멈이라고 하는데 가장 최소값보다는 이 최소값보다는 커야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어떤 상황이냐면 R 빼기 R'보다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커야지만, 당연히 여기서 가정하기를 R은 R'보다 크다고 가정을 할게요. 선생님,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면요, 그럼 큰 걸 R로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하면 일반성을 잃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자, 왜 얘가 필요하느냐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어. 만약에 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차와 똑같아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지? 그러니까 너가 점점점 더 움직이다가 결국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지. 왜? 너를 O라고 하고 너를 O'이라고 한다면 이 거리가 작은 원의 반지름이고 이 거리가 큰 원의 반지름이니까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고요. 이런 식의 위치 관계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이거보단 커야지 이런 식으로 안에서 내접하지, 이걸 내접이라고 하겠죠. 한 점에서만 하는 걸 접한다 그러고 안쪽에 있으니까 내접이란 단어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접하지 않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두 원의 반지름의 차보다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커야 된다.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가장 마지막 케이스인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반지름의 차보다 또 작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이때는 안으로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지? 결국 만나지 않는다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얘도 만나지 않고요, 얘도 만나지 않아요. 얘는 한 점에서 만나고요, 얘도 한 점에서 만나요. 얘만 두 점에서 만나요. 따라서 어떤 문제에서 문장이 뭐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만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있을 때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그려서 확인해보면 꼭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 만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고요. 한 점에서 만나면 얘랑 얘 케이스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을 해줘야 되고요. 유일하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조건만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특정해서 그려줄 수 있다. 됐지? 즉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든 원과 다른 원의 위치 관계든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즉 어떤 거리와 반지름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이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때는 이렇게 풀고 저때는 저렇게 풀면은 헷갈리니까 최대한 풀이 과정은 통일해 주고요. 당연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판별식을 썼을 때 더 좋은 혹은 더 빠른 풀이가 나오면 그렇게 해주시는 그 융통성도 필요하시고요. 됐죠? 자, 그렇게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배울 내용은 뭐냐면 이건 조금 약간 공식, 즉 도구로서의 가치가 높은 놈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거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및 원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다. 아까 우리 앞에서 원과 두 다른 원의 위치 관계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고 했죠. 즉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특수한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어떤 방정식을 구할 수 있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나 이런 직선이나 혹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다른 원이나 이런 식으로 이런 놈들을 모두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얘는 왜 이런 걸 왜 구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니까요.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및 원의 방정식은 조금 아셔야 되고요. 뭐로서? 공식 혹은 도구로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당연히 원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줄 건데 먼저 직선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그 전에 용어를 하나만 설명해 줄게. 자,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원을 배울 때 원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이은 직선을 우리가 현이라고 불렀어요. 얘를 현이라고 불렀고 기억나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이 현은 이 원의 현이기도 하고요. 이 원의 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는 공통현이죠. 따라서 얘는 그냥 공통현이라고 불러요. 그럼 공통현, 즉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자, 뭐 말이 거창한데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해봤자 어쨌든 너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따라서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을 때를 떠올리면 먼저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를 아는 것에서 출발해서 그걸 이용해서 두 점을 지나거나 혹은 절편을 지나거나 이런 조건이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두 원이 각각 교점 두 개를 만든다고 했으므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을 조금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원 하나를 O라고 잡고요. 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잡고요. O'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쌤, 원의 방정식은 표현할 때 표준형이 좋다면서요. 왜 이런 식으로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표준형은 함수를 작성할 때 매우 효과적이고요. 일반형은 내가 얘를 수식적으로, 즉 연립 방정식으로서 해석할 때 유용하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두 원의 교점을 직접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연립 방정식으로서 근을 조사한다 라는 형태로 생각을 하면은 편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원을 일반형으로 표현해 준 거야. 그러면 어쨌든 이 둘의 교점이므로 x랑 y는 서로 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우린 두 원의 교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을 연립해주면 변변을 뺄 수가 있다. 변변을 뺄 수가 있다. 왜? 지금 이 x값이랑 y값은 같은 걸 찾는 거니까. 그죠? 이거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변변을 빼면 우리는 간단하게 a-a'(x) b-b'(y) 플러스 c-c'은 0이라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 하나를 구할 수가 있죠. 직선의 방정식이 물론 일반형이긴 하지만, 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두 원을 소거시켜서, 정확히 말하면 최고차항의 개수인 2차항을 소거시킨 거지. 2차항을 소거시켜서 나온 방정식을 우리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죠? 자, 왜냐하면 이거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얘와 얘의 교점 두 개, 여기와 여기를 뭐 알파, 베타,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으로 잡으면 얘네 둘을 구해서 뭐 점과 점 사이에 두 점을 지날 때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구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너에서 너를 빼면요 교점밖에 남을 수가 없죠. 둘이 같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사라지고요, 요게 남고요. 이게 0이 되는 값들은 무조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겠죠. 근데 두 점을 지난다고 했으면 직선의 결정 조건이지, 두 점을 지난다는 건 직선의 결정 조건이잖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한 x, y는 무조건 두 개가 나온다는 사실이 보장이 돼요. 얘랑 얘가 나온다는 사실이 보장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x, y 값들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렵죠. 말이 조금 어려운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과 원의 방정식은 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방금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개념을 문제에 잘 가져다 쓸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됐지? 그러니까 얘는 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니까 예시 문제 하나만 보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원이 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라는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뭐 판별식을 쓰시든 아니면 뭐 판별식이 아니죠.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의 합차를 비교해서 두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얘는 내가 앞에서 배웠던 공통현의 방정식 공식에 의해서 두 변을 빼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이 남고요. 따라서 그냥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2x-2y 플러스 5는 0이 되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기울기나 절편이나 뭐 이런 것 따위를 물어보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석해주면 된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공통현의 방정식 말고 두 점에서 만나는 두 원은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공통 직선의 방정,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할 때도 많이 썼던 공식인데, 어떤 한 직선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하고요. 어떤 다른 하나의 직선을, 다른 하나의 원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할 때 둘을 이런 식으로 묶어서 0이라고 만든 이 긴 방정식을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누구 값에 관계없이냐면 당연히 이 k 값에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얘는 원의 방정식이 되지 않고요. 한번 직접 넣어보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랑 너가 소거가 되겠죠. 그러면서 a 빼기 a 프라임 x 이런 게 남겠지. 즉 어디서 본 거야? 공통현의 방정식이 튀어나온다.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것만 조금 주의해주면 나머지 경우인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는 다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 쌤,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k가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실수니까 무수히 많다는 뜻인가요? 라고 얘기하면 정답이죠. 왜? 단순하게 그림 하나만 그려봐도 유추할 수 있어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그리면 이것도 되고요. 좀 대충 그려볼게요. 이것도 되고요. 뭐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되고, 그지?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하나의 원을 결정하는 원의 결정 조건 중에 하나는 세 점을 지나야 돼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다. 됐지? 자,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더는 뭐냐면, 내가 이 원을 O라고 잡고요, 이 원을 O'이었다고 표현을 하면은 이 K가 0이라면 그냥 이 원의 방정식은 O의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K가 어떤 값이 오더라도 이 O'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이해했지? 왜냐면 K가 뭐 다른 숫자여도 얘가 튀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서 K를 여기다가 붙일지 아니면 여기다가 붙여도 돼요. 여기다가 붙일지는 문제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맞게 식을 가져다 쓸 수 있으면 된다. 됐지? 이것도 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시 문제를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원 O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2라는 원이 있고요. 어떤 원 O'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이 두 원은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이용해서 이런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이 방정식의 의미는 뭐냐면 이 두 원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쌤, 그 전에 먼저 얘 이원과 이원이 정말 두 교점을 지나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 훌륭한 질문이죠.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생략한 거야. 확인을 해봤을 때 두 점을 지나요. 그랬을 때 요거는 무조건 두 교점을 지나요.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k를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마이너스 10x 플러스 20은 0이 나와서 x는 2라는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 2라는 값을 원래 원의 방정식, 즉 아무데나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은데 당연히 계산이 간단해지는 쪽이 좋겠죠.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그러면 4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은 0이 되어야만 하죠. 왜? 너는 무조건 두 원의 교점을 지나야 되니까 교점이란 얘기는 이 원 위의 점이란 얘기고 원 위의 점, 어떤 함수 위의 점, 물론 원은 함수가 아니지만 그래프 위의 점은 근이 되죠. 등식이 성립하는 근이 된다. 따라서 넣었을 때 는 0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y제곱은 4가 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 즉 이런 식으로 k에다가 특정한 값을 넣어서 x랑 y 값을 구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라고 물어보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두 점의 좌표가 2, 2, 마이너스 2란 얘기다. 즉 무슨 소리다? 이 두 점이 두 원의 5랑 5'의 교점이 된다는 얘기죠. 됐지? 즉 나는 요걸 공통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싶어. 왜냐면 공통현의 방정식, 공통원의 방정식 라임이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통원의 방정식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두 교점을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아니면 수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요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지? 자, 요 정도로 하면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